태양왕 루이 14세의 덧없는 영광. 1. 찬란한 시작 태양왕의 부상. 17세기의 유럽, 그 중심에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루이 14세가 있었다. 1643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섭정기 동안의 혼란과 프롱드의 난을 목도하며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절대적인 통치를 꿈꾸게 되었다. 그가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은 1661년 그의 스승격이라 할 수 있는 제상 마자랭이 사망한 직후였다. 루이 14세는 모든 정무를 자신의 손안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당시의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국가는 곧 나다라는 말로도 유명한 그의 철학은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서 나온다는 절대 왕권의 표본이었다. 그의 통치는 곧 프랑스의 황금기, 유럽의 중심부가 프랑스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의 치세의 중심에는 단순히 정치적 지배만이 아니었다. 그는 예술과 문학, 건축 및 문화의 후원자로서 당시 유럽 문화를 지배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은 이러한 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화려한 조각, 정교한 정원, 끝이 보이지 않는 궁전의 복도들까지 베르사유는 그야말로 루이 14세 권력의 상징이자 그의 야망이 물질적으로 구현된 최대의 작품이었다. 당시 궁정을 방문했던 유럽의 각국 특사들은 베르사유의 압도적인 스케일에 혀를 내둘렀다. 이러한 존경은 곧 루이 14세 자신과 프랑스의 국격에 반영되었고 그는 자신의 별칭인 태양왕으로 불리며 유럽 중심에 우뚝 섰다. 2. 태양의 빛으로 불타는 프랑스. 그러나 그의 찬란한 영화와 빛은 그 이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태양의 밝은 빛은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릴 위험을 안고 있었듯이 루이의 치세 또한 화려함 뒤에 점점 균열과 부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치 베르사유의 대가.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은 당시 프랑스의 기술력과 예술적 재능을 총동원한 대형 프로젝트였다. 모든 자재는 최고급으로 조달되었고 건축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장인들이 동원되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고를 탕진하며 이어진 사치스러운 궁정 생활은 프랑스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다. 루이는 태양왕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여겼다. 귀족들이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베르사유 생활을 택했으며 왕 주변에서의 삶이 귀족 계층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는 귀족들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으나 귀족들 역시 궁정 생활에 막대한 재산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노동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세금과 희생을 강요했다. 연이은 전쟁 끝없는 야심. 루이 14세의 통치는 화려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전쟁에 대한 집착이었다. 프랑스를 유럽의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은 루이를 연이은 전쟁 속으로 내몰았다. 네덜란드 전쟁 나머지 유럽과의 명목상 불화 끝에 시작된 대동맹 전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까지. 이들 전쟁은 초기의 승리에 치중했지만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소모시켰다. 특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프랑스 국고를 텅 비게 만들고 수많은 백성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 전쟁은 단순히 스페인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나 결과적으로 프랑스를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었다. 승리와 명성이 아닌 피폐와 상실이 남았고 전쟁 후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백성들에게 전쟁은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계층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굶주린 농민들은 왕에 대한 존경심 대신 불만과 반감을 품기 시작했다. 왕이 지배하는 중앙집권 체제는 농민들과 노동계층에게 억압과 부담으로만 작용했다. 3. 태양의 마지막 석양. 1715년, 72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루이 14세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치세는 그 자체로 한 시대를 규정했으나 그가 남긴 유산은 이제 더 이상 황금기라고 부를 수 없었다.
루이가 죽기 전 그는 침대에 누워 후계자인 증손자 루이 15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내 아들아, 전쟁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명심하고 되도록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거라. 이는 그가 한때의 영광과 같은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며 후회한 유일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 이후 프랑스는 경제 파탄과 분열된 사회적 불만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단지 시작이었다. 루이 14세의 후계자들은 이 상황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시간이 지나 루이 16세의 통치기에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다. 태양왕이 쌓아 올린 영화롭던 왕정은 조직적으로 파괴되었고 기세 좋게 솟아오른 태양은 혁명에 의해 꺼져버렸다. 4. 일장춘몽 부질없는 영화. 루이 14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얼마나 찬란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무상한 것인지 극명히 드러낸다. 일장춘몽, 즉 봄날의 꿈처럼 순간의 영화는 영속하지 못한다는 진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 생생히 증명된다. 루이 14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융성한 체제가 균열을 드러내고 완전히 무너지는 데까지는 단지 몇 세대가 걸리지 않았다. 그가 지닌 절대 권력은 결국 자신의 무거운 족쇄가 되었고 지나친 사치는 백성들의 삶을 황폐화시켰으며 자신이 연 전쟁은 가문을 몰락의 길로 이끈 유산이 되었다. 교훈 태양은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루이 14세의 삶은 찬란한 절정과 극단적인 몰락으로 가득한 여정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성공은 준비되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다. 루이 14세는 찬란한 문화와 권위로 프랑스의 중심을 잡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그의 후계자는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상황만을 떠안았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왕이 자신의 영광과 야망을 위해 지나치게 질주하면 그 후 폭풍은 백성들에게 직격탄이 된다. 루이 14세의 사치와 전쟁은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이는 왕정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모든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가 누리는 권력, 부, 성공은 영원하지 않다. 태양왕이라 불리던 루이 14세 또한 결국 무덤에 잠들었고 그의 유산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겸손은 필수적인 덕목이다. 화려함이 가득한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루이 14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장춘몽이라는 고사 속 진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 권력과 부의 빛이 아무리 찬란하다 해도 그 역시 봄날의 꿈처럼 결국 사라지고 만다. 이를 깨닫고 겸손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